네. 조중동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떤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 의원과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네. 계속 JTBC라든지 네. 뉴스토마토 네. 또 뭐 어디니까 뭐 뉴스타파라든지 서울의 소리 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네. 근데 조중동은 조용하죠.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조용히 제가 뭐가 보기에 나오긴 해요. 예, 조중동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속내막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내막을 아마 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내지 못하고 사설에 칼럼에 은근슬쩍 숨겨서 감춰서 지금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그거를 있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중앙일보가 네. 며칠 전에 이게 10월 7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에 나온 칼럼이죠. 이 칼럼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하경 대 기자가 쓴 칼럼인데 기로에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네.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하는 지라시 있죠. 그게 네. 이제 도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의 김건희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라인을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을 빨리 제2부속실. 예, 제2부속실로 보내든지 뭐 하여튼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제2부속실로 보내야 될 그 김건희 라인의 이름이 너무 많아. 예, 대통령실 무슨 비서관, 행정관 이름이 쭉 네. 나왔어요. 네, 네. 돌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아. 보낼 많은 수가 거예요.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어젠가 그저께 나온 건데 이 칼럼은 일주일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7일이니까. 맞아요. 훨씬 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알고 있는데 기사를 안 쓰고 있을 뿐이지. 아, 예. 자, 언젠가는 터져 나오겠네요. 터져 나오겠죠. 자, 김 여사 통제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라고 전원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망한 언행이잖아요. 약간 잘못된 언행이 아니고 네. 아니 뭐 이렇게 뭔가 근데 민망하다는 표현이 그렇죠. 우리는 또 상상 민망? 뭐가 예, 상상력을 민망하지? 자극하는 거죠. 민망한 언행이라는 건 뭘까? 대통령한테 저 혼자 생각에 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했나? 모르겠어. 근데 남편한테 오빠라고 한 걸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도대체 뭐가 민망하지? 아니,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있겠는데 민망하죠. 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오빠라고? 잘하시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 김 박사님은 네네. 잘 하시는데, 네. 근데 오빠라는 말도 굉장히 민망하지만 네. 그거보다 좀 더 민망한 표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 거친 말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을 뭐 남편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한테는 지시한 남편이 듯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듯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굉장히 민망한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자, 중앙일보의 이 칼럼에 담겨 있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 대통령 위에 있는 김건희라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현상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이 문구에서 느낌이 왔어요. 이걸 말하는 사람은 수석이에요. 수석들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뭔가 지시를 했다면 네. 민망함을 느낀 건 수석들이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따옴표로 나갔단 말이죠. 야, 나 너무 민망했어. 이거를 막 그 조선일보 이제 뭐 국장급들과 얘기하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중앙일보였는데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 네. 대기자나 이하경 네, 대기자나 아니면 출입 기자가 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하고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 보고를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쿼트를 따서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고 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자,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네. 했냐면요. 이것도 10월 7일 기사인데 칼럼인데. 그거 다 지난주 일주일이나 지난 네,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 이 칼럼에 대해서는 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 얘기를 못했었죠. 그렇죠. 이 흐름만 파악을 했었죠. 네. 자, 이 칼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관련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거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세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럼에서 네. 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사건들 세 가지 사건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에 지금 연루된 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백, 네. 또 뭐 등등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다라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럴 거야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언론에서 딱 언급을 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조중동은. 네. 조중동은 이미 상당한 그 정보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터뜨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도 뭐 나왔었잖아요.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 칼럼,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가 바로 이 그 대통령 취임식이었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 네. 여기 이름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칼럼 명태균 쓰신 씨는 분들은. 되게 주요 자리에 앉았죠, 또. 네, 다 알고 있는데 쓰지는 못했을 거고. 근데 대충 몇 명은 나왔어요. 뭐 천공이라든지 또 최은순 씨 잔액증명서 위조해준 뭐 김모 씨, 그리고 네. 그 도이치모터스 뭐 권오수라든지 이종 몇몇 사람들 나왔는데 더 많은 언론에 거죠. 이미 다 나왔던 사람들이죠. 네, 나왔던 그 사람들. 사진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서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라고 여기도 썼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도 네.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조중동에 이렇게 칼럼을 쓰는 이분들은 이미 제2의 명태균이라든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나 네. 증언들을 이분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분들이 거예요. 하지 말아주세요. 조중동은 알고 있다. 네, 조중동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네.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터지지 말아주길, 그리고 터지더라도 그게 김건희 씨에게만 터져서 김건희 씨가 어딥니까? 백담사를 가든지. 네. 그래서 누굽니까? 김건희만 잘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동아일보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씨를 백록담에 보내든지 아니면 소록도로 보내라. 소록도 보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네. 누굽니까? 뭐 장혜빈이나 네, 이렇게 네. 심하게 왕을 임금을 가지고 노는 이런 있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네. 그런 네. 분들을 아예 저 유배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유배를 보내라고 보내서 어떻게든 이걸 끊어내자, 손절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김건희만 빨리 손절하자, 끊어내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근데 언젠가는 이게 가다가 만약에 길이 없다, 답이 없다 하면은 그냥 예전에 최순실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그렇게 몰아가지고 탄핵까지 몰아간 것처럼 몰아갈 수도 있겠다. 때가 네, 되면은 네.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네. 근데 저는 국정농단에 조금 껴요.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명태균 씨가 마치 김건희 씨한테 명령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든지 모든 거에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도 무슨 사업이라든지 돈이 들어가는데 명태균 씨가 개입이 된 거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연루된 거, 그게 다 국정농단이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더한 국정농단이 명태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대로 탄핵이라든지 하야든지 갈 수가 있겠다라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스픽스 방송을 봤더니 우리 정기현 대표님이 지금 명태균 문제는 이거는 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네, M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저도 M 모르겠어요. 예, 궁금해요. 나중에 아주 물어봐야 되겠어요.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왜 강혜정 씨가 또 스픽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영선 씨와 김영선 의원과 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네.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잖아요. 네네. 국회의원 김영선 씨한테 명태균 씨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뭐 부르기도 네. 하고 뭐 네, 쌍쇼자 들어 네. 이런 정도면 명태균 씨는 김영선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김영선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훨씬 더 그 명태균 위에 씨가 김영선 전 의원보다 한 10살 어리대요. 아 그래요? 네, 10살 정도 더 어리대요, 또. 그런데 그렇게 했던 거는 저는 그들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보다 솔직히 우리 모든 언론에서 특히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을 다 포함해서 이거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언론에서 김건희 씨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데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과의 뭐 어떤 그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다 논외로 하고 네네. 그럼 이 명태균이 그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는 김건희가 아닌가. 그 처음에 소개한 것도 그 마치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윤석열 이제 그때 당시 검찰총장과 연결해 준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명태균 씨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치 김건희 씨가 먼저 알았던 것처럼 이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돈의 흐름. 그러니까 뭐 공천 그냥 개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돈이 어떻게 갔냐 이런 걸 떠나서 그 이외에 지역에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과의 돈의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은 또 M이 누군지 저는 모르겠어요. 또 M처럼 관련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쫓다 보면 저는 돈의 흐름 쫓으면은 답이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마 그 몇몇 이 조중동 기자들은 잘 모르겠고 그 기자들이 아마 그걸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실에도 제보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은 특히 조중동 같은 주류 언론들 그런 얘기 지금 나올까봐 지금 얼마나 지금 가슴 졸이고 있겠습니까?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